네, 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4월 저희 방송에서요, 이 잠실 야구장 일대 이제 바뀐다, 이런 내용 서울시 연결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 최근 서울시의 이 일대 교통대책이 나오면서 서울시와 송파구 간 입장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이 탄천 나들목 구간의 램프 중에서 2개 램프는 폐쇄하고 나머지 2개 램프는 존치, 그리고 구조를 개선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이에 대한 서울시와 송파구 간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자, 오늘은 송파구청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투데이 포커스에서 연결합니다. 네, 서울시 하수도 요금 올라간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서울시 하수도 요금 내년 10% 인상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3년 동안 평균 33% 인상되는 방안 들어왔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자, 지난 19일에 이런 내용이 반영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는데요. 3년 후를 따져보니까 하수도 요금은 현재 대비 1인 가구는 월 580원, 4인 가구는 월 2,330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 서울시는 하수도 사용료 원가는 시가 처리하는 비용 대비 67%에 불과해서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라는 입장인데요. 네, 관련 소식들 좀 더 정리되는 대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로이 오비스입니다. In Dreams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이게 헝그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창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 걸어. 1600-9999.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롯데리아 홈서비스 데이. 이벤트막 무대뽀로 터져. 안 시키면 배반이야. 롯데리아. 우리 차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보통 아이 아니고 효도하는 아이. 엄마 아빠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효도하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7살 이하 자녀 하이카는 보험료 추가 할인. 벌써부터 효도를 다 하네? 현대해상 하이카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특혜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새로운 SM7 LP에게는 2017년형 SM7 LP 탄생. 준대형 세단의 자부심은 물론 트렁크를 100% 누리는 도넛 탱크와 특별 세제 혜택까지 유일하게 누리십시오. 세제 혜택은 3등급이내 장애인 및 직계가족 대상. 목으로 맞춰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맞춰라. 원샷엔 하이트.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자, 서울시가 탄천 나들목 일부 폐쇄를 결정을 했습니다. 폐쇄 구간은요,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에서 종합운동장 연결 구간, 그리고 종합운동장에서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빠지는 구간 2곳입니다. 자, 반면에 존치하는 곳은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가다가 종합운동장 빠지는 구간과 종합운동장에서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이쪽 램프는 존치합니다. 대신에 구조를 좀 개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송파구가 강경하게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춘희 송파구청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저희 제작진이 서울시 입장도 함께 듣기 위해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 동남권 사업단장 측에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내일로 예정된 송파구청장과의 면담을 앞두고 이 방송 인터뷰 응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박춘희 송파구청장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구청장님. 그 서울시의 이번 탄천 나들목 일부 폐쇄 입장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그렇죠. 반대하실 것 같은데 이유를 들어서 어떤 네. 입장이신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조금만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강력 반대입니까? 네, 20일 날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탄천 나들목 일부 폐쇄에 대해서는 예. 저희들 전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사실 서울시에서는 구조 개선 및 기능 유지라는 그러한 용어로 호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탄천 나들목 일부를 폐쇄를 해버리면은 그 탄천 나들목을 통과하던 차량들이 우리 송파구 관내 주거 밀집 지역으로 다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예. 우리 송파는 교통 대란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기능 유지, 구조 개선 이런 말은 자기들의 어떤 잘못된 정책을 호도하기 위한 그런 용어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당초에는 사실 그 서울시에서 전면 폐쇄안 거론하다가 송파구 의견이 어느 정도 좀 중간에 소위원회도 많이 열리고요. 반영이 되면서 결국 일부 폐쇄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대외적으로는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 자체도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군요. 네, 사실 말씀은 그렇죠. 그리고 일부 폐쇄를 하면서 오히려 교통량이 더 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군데 램프를 일부 폐쇄한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은 하루에 그 탄천 나들목 일부 폐쇄한다는 그 구간 3,500여 대의 차량이 시간당 통과를 하는데 그 일부 폐쇄한다는 구간이 1,800여 대가 통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이상이 통과를 하는 그런 지점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곳을 폐쇄한다는 그런 서울시의 입장과는 전혀 배치되는 그러한 결정이라고밖에 우리가 볼 수 없어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이 이제 탄천 나들목이 폐쇄가 되면은 그 옆에 신천 나들목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으로 이렇게 좀 교통이 이제 많이 몰리고 또 우리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 이 송파구 지역 내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 쪽으로 완전히 차가 몰릴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서울시가 어쨌든 대안을 내놓긴 했어요. 서울시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제 폐쇄되는 구간 두 군데의 대안으로 이제 첫 번째 대안은 이 올림픽대로 김포 강남 구간 이쪽 구간을 좀 개선을 하고 신천 나들목의 종합운동장 방향 진출 램프 도로를 확장하겠다. 이러면은 이쪽 강남 송파 쪽으로 빠지는 교통량이 좀 분산될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탄천 동로에서 올림픽로 쪽전을 금지하겠다. 이런 식의 두 가지 안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신천 나들목의 그 램프를 다시 확대 설치한다는 것은 결국 종합운동장의 주 출입구가 설치된 그 백제 고분로로 그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신천 나들목의 기능을 부담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 우리 송파 관내로 차가 다 이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교통 혼란이 올 것이고 그리고 또 탄천 서로에서 램프를 확장하는 것도 역시 송파에서 하남으로 진출하는 차량들을 탄천 서측을 경유하는 디귿자 그 형태의 비효율적인 우회 동선을 만들기 위해서 램프를 설치하는 것뿐이지 어떤 기능 유지나 구조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구청장님 그 본질적으로는 말이죠. 교통량 조절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게 전문가들이 이제 그 교통 영향 평가 등을 할 텐데 서울시에서 진행한 이 서울시 교통 영향 평가 심의위원회 이쪽이 있고 또 혹시 이 송파구에서 따로 좀 용역을 이렇게 맡기거나 좀 조사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전문가에게 용역을 갖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를 지금 하지 않더라도 사실 단천변 동측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 우리가 개발이 있을 때마다 서울시가 다 세웠습니다. 뭐냐면은 위례 신도시 조성이라든지 그리고 가락 시장 현대화 사업
그리고 동남구 유통단지, 법조단지 등등, 그리고 예. 제1롯데월드 123층 조성 등등, 그런 게 다 탄천, 거기서 유발되는 교통량들이 다 탄천 동로를 통과해가지고 예. 탄천 나들목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통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그 개발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원래 2차선으로 되어 있던 탄천 동측 도로를 예.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개발 계획에마다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 이게 만약에 탄천 그 동측 도로변 탄천 나들목이 두 램프가 폐쇄가 돼버리면은 그 탄천 동측 도로를 지나간 50만 대 정도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차량이 예. 2020년 정도 되면은 그 차량들이 갈 데가 없어요. 아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빠질 곳이 없다. 그게 다시 빠져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예.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 송파구 관내 주거 밀집 지역을 돌아가기 때문에 송파구 전역이 교통 지옥으로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동남 권역 개발, 뭐 네. 위례신도시, 유통단지, 뭐 문정 법조단지 이쪽이 이제 네. 계속 개발 계획들이 있으니까 계속 개발 계획에서 그게 50만 대가 차량이 늘어날 것이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오히려 지금 이 국제구역 복합지구 그 부분만 딱 떼어서 지금 잠실 종합운동장을 개발하면서 수변 공원을 조성을 하겠다. 예. 그리고 야구장을 그쪽으로 이전하겠다. 그렇죠. 네, 뭐 수변공원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조성하고 야구장을 이전을 해서 한강변을 바라보면서 야구를 관람하는 거 얼마든지 좋습니다만은 그게 교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은 얼마든지 저희들도 환영을 하는 바인데 예. 우리 송파구 그는 송파구뿐만 아니고 강남, 강동, 서울시 그 탄천 나들목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 계획에는 우리가 찬성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송파구의 어떤 대안이랄까요? 어떤 송파구가 바라는 어떤 최적의 안은 무엇입니까? 네,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탄천 동측 도로변에 개발 중인 많은 사업들이 완성이 되고 나면 50만 대 이상의 차량들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탄천 나들목을 폐쇄를 할 것이 아니라 더 확충을 해야 됩니다. 확충을 하고 그리고 또 올림픽 대로에서 탄천 나들목 구간에 만약에 병모 현상이 생긴다면은 한강 쪽으로 교량도 설치하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교량까지요? 네,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 정말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을 해야지. 정말 비효율적인 우선에 우리의 그 항의랄까 비판에 직면을 해가지고 거기에만 눈에 보이는 변명거리, 궁예지책의 대책으로서 이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저희들은 전혀 찬성을 할 수가 없고 그 효율적인 그런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참 그동안 좀 쌓인 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런 의견들을 그동안 계속 반영을 했을 텐데 의견을 피력했을 텐데 좀 반영이 안 됐던 거예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도 제시를 하고 그리고 보도 자료도 내고 지난번에 기자도 설명회도 가지고 또 주민들도 항의 방문도 하고 또 주민 면담도 실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지난 20일 날 우리 국민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탄천 나들목 정말 두 군데 폐쇄라는 그런 결정을 내려서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뭐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도 한 번도 연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일까요? 지금 잠시 후에 이제 그 송파구 주민들이 탄천 나들목에서 그 대규모 집회 연다고 들었습니다. 그 천일님도 가십니까? 그 봉은교 아래에 탄천 주차장에 한 2,000명에서 3,000명 그 사이 주민들이 나와서 서울시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아마 강력하게 규탄하는 집회를 열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특히 우리 관내에서 모이기 때문에 저도 주민들 만나러 가야죠. 가서 같이 힘을 실어줄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서울시가 이쪽 이 동남 권역 개발하면서 이제 이 교통 부분을 좀 세밀하게 이제 다뤄야 될 텐데 이 부분 67만 이제 송파 구민들 어떤 입장들 있는지 한번 지금 이 방송을 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반영이 돼서 서로 간에
원만한 좀 협의가 되면 좋겠다. 이런 네, 저희들도 입장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김영석입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사실 갈 데가 없어요. 60 넘으면 써주는 데가 없죠. 지난 가을에 자격증을 따고 시작을 했는데 체력적으로 좀 몸이 약한 사람들은 힘들어요. 승객들과 이제 대화하고 이런 거 자체가 택시기사들한테는 삶의 어떤 활력소가 되죠. 택시기사 딱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한 달에 26일을 12시간씩 일해야 돼요. 그거는 보통 체력 갖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한 1, 2년 하면 몸 망가져요. 젊은 사람도 12시간씩 한 달 26일을 일해야 그나마 기본급이 제대로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도 빠지면 몇십만 원이 날아가요. 일본 같은 경우는 격일제로 하루 12시간 운행하고 하루 쉰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한 달 26일 일해야 된다는 거는 무리라고 봐요. 주 5일제인데 웬만한 기업들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토요일 격주라든가 해서 쉬는 날을 좀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안전 운행도 보장이 되고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두 시간 운행하면은 보통 택시에서 잠깐 차 세우고 내려서 팔다리 움직이고 일종의 스트레칭이죠. 네, 그런 거 하고 새벽에 일정한 시간에 나와서 한 20분 걸어서 출근해요. 뭐 그것 자체도 또 운동이고 쉬는 날 이제 공원이나 한 바퀴 도는 정도. 오늘 하루도 이제 승객들과 즐겁게 대화하면서 안전 운행하고 그런 게 하루의 보람이 되겠습니다. 네, 참 이 체력적으로 하루 12시간씩 한 달에 26일을 일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또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이렇게 자세가 고정돼서 운전을 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몸에 무리가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김영석 택시기사님의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매실의 코너였는데요. 자, 이런 어떤 고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또 요즘 같은 경우 특히 더 날씨도 덥고 사람들도 불쾌지수도 높을 때이기 때문에 더 힘들거든요. 저희 방송 들으면서 잠깐이나마 이런 고통을 함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에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저희 김영선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샵 0945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우물정 0945번 문자 딱 찍어서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려서 취재를 나가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1부 끝곡은요, 데니스 드 영입니다. 데절트 문.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개정 덕분에, 창업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수도권 투데이 2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오늘 경기도의 행정을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장애인 택시 운전원 양성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사회적 일자리과 장애인 일자리 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세호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네,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택시 운전 면허 취득과 택시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경기도에서 이 사업 추진하게 된 배경을 좀 짚어주시죠. 장애인들 가운데는 장애로 인해서 일반적인 근로 조건이나 환경에서 근무하기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택시 운전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신체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운영도 할 수 있고 또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예. 또 택시업계는 운전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여서 서로 위닝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해왔습니까? 작년에 일부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올해 본 사업으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 사실 뭐 아무나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참여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만 20세 된 20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대상이 되고요. 예. 이 사업을 경기도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협회에 신청을 해서 상담과 면접을 통해서 적정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인인 거는 필수인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참여했을 때 세부적인 지원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은 택시면허 취득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원하고요. 네. 면허 취득 후에는 거주지 인근의 택시 사업장에 알선을 하고 동행 면접 등 취업 지원을 하고 있고요. 취업이 되면 택시 연수와 운행 초기 산학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시범 사업을 또 해보고 본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건데 네. 그동안 좀 평가가 어떻습니까? 좀 사업 추진 성과가 있을 텐데요. 네, 올해 목표가 취업 30명이었는데요. 예. 상반기에 이미 32명이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운전은 무엇보다도 일하고 계신 장애인분들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즐거워하고 계셔서 더욱 보람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이야기도 많이 나눠보니까 다들 만족해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잘 만족하던가요? 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우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장애인분들이 오히려 일에 대한 그 절실함과 성실함이 있어서 오히려 다른 비장애인 분들보다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만족스러워들 하십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 문턱을 낮추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 참 취지가 좋은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올해 사업량을 이미 조기에 완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 등 사업 수요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등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올해는 이미 목표했던 게 다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이제 시행이 이제 끝났는데 하지만 향후에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오세화 사회적 일자리과 장애인 일자리 팀장이었습니다. 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大家好. 정봉진 아나운서 早上好.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인상이 좋으셔서 가만 봤을 때 거절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제가 거절을 잘 못해요. 그쵸? 특히 애들이랑 같이 있을 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한테 좀 단호해야 하는데 그 예쁜 눈망울들 보면 마음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저 돈 좀 꿔주세요.
내가 돈 꺼주면 거의 못 받아요. 그래요? 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 거절을 참 잘해야 되는 것. 이것도 사회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요령이거든요. 맞아요. 거절의 표현도 좀 알려주시죠. 네, 그럼 오늘은 누군가의 부탁이나 제안을 거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됐어요라는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네. 간단한데요. 일단 먼저 따라해보시죠. 不用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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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네, 여기서 뿌는 네. 원래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지는 음으로 뿌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요. 원래는? 네, 원래는. 뿌. 뒤에 용처럼 또 뚝 떨어진 음이 올 경우에는 네. 뿌가 부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아, 부, 네. 용. 그렇죠. 부, 용 이러면은 너무 공격적이잖아요. 힘드니까. 맞아요, 힘드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부용할 때 부는 네. 부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안이 불자고요. 네. 용은 쓸 용자예요. 아, 그래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됐어요가 됐습니다. 不用了. 아, 不用了. 네. 또 다른 표현으로는 不要了. 不要了. 네, 야오는 원하다란 뜻이 있는데요. 예. 요구할 때 요자예요. 근데 不要了, 요구하지 않을게요. 괜찮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양하겠습니다. 이런 정중한 거절의 표현인가요? 그렇죠. 사양합니다. 맞아요. 근데 정중한 표현인데 만약에 조금 중국어도 한국어처럼 쌀쌀맞게 말하면 불친절하거나 좀 이렇게 생뚱맞게 뭐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렇죠. 강하게 그 말하는 거절을 할 때. 네. 그런 경우에는 不要了,不用了 이렇게 쌀쌀맞게 말하시면 아, 같은 표현이지만 네. 약간 좀 느낌을 더 실어주는군요. 그렇죠. 不要了,不用了. 네, 그러면 쌀쌀맞은 표현이 됩니다. 아, 정말 그 정중하게 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不用了,不用了,不要了. 하지만은 내가 정말 싫다 했을 때는 不用了. 네. 不要了. 그렇죠. 아, 이게 또 중국어의 묘미인 것 같아요. 네. 재밌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죠.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참 이걸 점잖게 이제 不用了. 회사에서 너 추가 근무 더 할래? 하면 不要了 이렇게 거절을 지혜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532번님, 칭찬 잘하는 만큼 거절 잘하는 것도 능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참 거절해야 될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럴 때 한번 써보세요. 不用了. 이러면서 중국어도 한마디 가르쳐 주시고요. 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데요.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 언제든지 보내주시고요. 지금 다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듣고 나서 감상도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저희 방송 운전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운전하면서 들었던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도로가 좀 훼손이 됐는데 고쳐야 되겠다. 이 부분은 좀 불편하다. 이건 좀 칭찬해줘야겠다. 다양한 여러분의 의견들이 있으시죠? 주저하지 마시고 역시 샵 0945번으로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이렇게 목소리 한번 쫙 실어주시면 올해 정말 운수대통, 만사형통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넬슨입니다. After the Rain.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더 살펴봅니다. 오늘 인천시 출입하는 기자, 경인일보 목동훈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목동훈입니다. 예, 참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천 도시철도 이제 2호선이 개통을 하는데 오는 30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이 오는 30일 오전 5시 30분부터 정식으로 운행합니다. 인천 2호선은 서구 검단 오류역과 남동구 운현역을 잇는 도시철도입니다. 29.2km 구간에 27개의 정거장이 설치됐습니다. 열차의 속도는 시속 80km로 검단 오류역에서 운현역까지 48분 정도 걸립니다. 네. 운행 간격은 출퇴근 시간대에 3분, 그 외 시간은 6분입니다. 인천 2호선은 기관사가 없는 무인 운전 방식입니다. 2007년 시작된 인천 2호선 건설 공사엔 2조 2,58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기관사가 없어요. 무인 운전 방식이고 굉장히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그리고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개통되면서 이제 버스 체계도 바뀌고요. 거의 뭐 한 40여 년 만에 획기적인 인천 지역의 교통 체계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어떤 효과가 기대됩니까? 먼저 2호선 노선을 보면 27개 역 가운데 17개 역이 서구 지역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으로 꼽히는 서구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환승 체계 구축으로 서울 접근성도 강화됩니다. 인천 2호선은 4개 역에서 환승이 가능합니다. 검암역에서는 공항철도를, 주안역에선 경인전철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인천 시천역은 인천 1호선과 환승이 되고 성남역은 2020년쯤 서울 7호선과 환승이 가능합니다. 인천의 철도망은 서울로 향하는 경인전철과 공항철도, 경기도 남부로 이어지는 수인선 등 동서축이 대부분인데요. 인천 2호선 개통은 인천의 남북축을 강화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네, 이런 이제 효과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인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안전성 면에서 좀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 시승식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평가 나왔습니까? 지난주 목요일 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2호선 시승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일정 때문에 타진 못했는데요. 네. 동료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급가속과 급감속 등으로 인한 흔들림이 심해 승차감이 다소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허. 특히 역을 출발하거나 역에 도착할 때 그리고 곡선 구간을 운행할 때 휘청거리는 탑승자들이 여럿 있었고 경전철인데다 열차가 두량밖에 되지 않아 작고 답답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승차감도 승차감이고 혹시나 뭐 안전성에는 정말 이상이 없는지 계속 면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 혹시 또 궁금하신 분들은 29일에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모든 역에서 누구나 이 2호선, 인천 지하철 2호선 타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직접 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인천 상륙작전 관련 소식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사진전이 열린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입니까? 인천시가 영화 인천 상륙작전 개봉에 맞춰 한국전쟁과 인천 상륙작전 관련 사진전을 마련했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인천 연수구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영상관 로비에서 인천 상륙작전 특별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네. 사진전에는 한국 전쟁 발발 당시 인천과 인천 상륙작전 등에 관한 사진 50여 점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사진전은 오는 27일 영화 인천 상륙작전 개봉과 연계해 인천 상륙작전의 역사적 이해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 영화는 연합군 최고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기에 앞서 투입한 우리나라 해군 첩보부대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굴포천을 국가천으로 지정해달라 이런 건의를 했다면서요? 네, 인천시는 인천, 경기, 서울 등 3개 도시를 흐르는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설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굴포천은 인천 계양구, 부평구,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서울 강서구 등 3개 시도 5개 기초자치단체를 흐릅니다. 하천법에 따르면 유역 면적이 50에서 200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를 흐르는 하천은 국가하천 지정이 가능한데요. 예. 굴포천은 유역 면적이 131.75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 214만 도시를 흐르기 때문에 국가하천 지정 요건을 충족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하천 지정 대상에 굴포천을 포함한 상태이지만 기재부는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인천시가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인일보 목동훈 기자였습니다. 네,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힘내시고요. 또 월말이라서 바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힘을 내시고요. 정말 억지로라도 나는 내 일을 사랑한다. 나는 지금 내 이 순간을 사랑한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임해보시면 없던 사랑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I honestly love you.
자, 올리비아 뉴튼 존이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got some